부산의 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역사 시간에 친일본, 우익 성향의 역사 수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동래구 모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인 A씨는 최근 학교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선전 효과를 노려서 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에게 줄 돈을 다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와 정부끼리 합의한 내용을 그 다음 정부가 방일하면은 한국 당국이라는 한국을 누가 신뢰하겠느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합의했다. 또 한 10일 뒤에도 다른 정부 나와가지고 또 동양 나라 한번 또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죠? A 교사는 일본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정부와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A 교사는 또 학생들에게 일본과 한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일본 필승론을 펼쳤습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왜 이기느냐? 못 이깁니다. 피해는 나중에 진짜 전쟁이 붙었다. 결국 일본도 한 1,000만 명 잃고 우리는 한 3,000만 명 죽겠죠. 그러고 남는 게 뭐예요? 중국이 주식 먹고 시작합니다. 그죠? 너무 시작 안 되고. 이 같은 내용은 평소 A 교사의 수업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급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긴급히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곧바로 관련 장학진과 감사 담당 공무원을 학교 현장에 파견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 A씨는 이는 수업 도중 빚어진 본인의 말 실수로 전체 발언은 친일 성향이 아니었는데 일부 발언만 알려져 당황스럽고 매우 후회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A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발언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한편 전체적인 발언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에서는 대학 교수와 연구자 4천여 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조국 가족 문제가 아니라 그 아래 숨어있는 절대 권력, 검찰을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은 이들은 지난 한 달여간의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면 언론이 기름을 붓고 야당이 칼춤을 추는 형국이라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교수들은 정작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핵심 사안, 즉 검찰 개혁은 수면 아래로 숨었다며 중요한 건 무소불위의 기득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형적 권력 시스템을 허물지 않고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 참다운 검찰 개혁 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서명이 시작된 건 지난 21일부터 서명한 교수와 연구자 6천여 명 가운데 검증 확인된 4,090명이 우선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검찰 내부 개혁과 신속한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적폐 청산하자! 시민단체들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적폐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장자연,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혁할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직 보호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 국가를 위한 개혁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말 부산지검 앞에서 검찰 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을 넘어 교육계와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되면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구호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은 객관적인 기술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총리실 검증 절차가 정책적 검증 없이 기술적 검증에만 한정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오히려 정책적,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검증 절차의 진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울경 관문공항 추진 시민단체들은 어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재검토 안건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만 할 뿐 판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국정조정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부산시민회관에서는 사이다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그림을 통해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사이다 같은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정은주 기자와 함께 사이다 전시회 한번 둘러보시죠. 각기 다른 색상의 신발들이 제작자의 생각에 따라 각각의 다른 배경 위에 붙어 있습니다. 강아지와 물병, 찻잔 등 똑같은 정물을 두고 그린 그림에는 그린이의 다양한 개성이 표현돼 있습니다. 전시 작품의 작가는 모두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이들은 2년 전부터 기장 장애복지관이 실시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주 이틀씩 미술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평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이 많은 발달 장애인들은 그동안의 수업 과정을 통해 미술 실력 외에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렸던 거 보면 예전에 이랬구나. 지금은 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눈에 띄게 달라지는 학생들의 실력에 보람을 느낍니다.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생각하는 표현을 자기만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림을 이게 되네? 그럼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조금 더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고 일상 속 과일과 동물들을 단순화시켜 기존의 물감색이 아닌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한 그림과 펜을 사용해 평소 좋아하는 캐릭터로 짧은 시간 안에 화면을 가득 채운 작품 등 발달장애 학생들의 재능이 작품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전시의 제목 사이다처럼 그림을 통해 날려버리겠다는 전시회. 계산되지 않은 그들만의 순수함과 소통,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행복한 세계의 밑그림이 캔버스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봅니다. 부산 원도심 일대 대규모 숲 놀이터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일면 머릿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산림단지 건설 계획을 세우고 그 후보지로 승악산과 구덕산, 엄광산 등 부산 원도심 일대 산림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모든 연령대를 겨냥한 도시재생형 산림단지 조성 계획을 세워 산림청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해운대 청소년 수련관이 위탁 운영 기관을 찾지 못해 임시 폐관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수련관을 위탁 운영해온 부산대한적십자사가 오는 11월부터 운영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운대구가 수탁기관 모집에 실패하면서 수련관 임시 폐쇄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또 이번 사태로 수련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건축 정책 방향을 기존 개발 중심에서 시민 관리 중심으로 옮기는 새로운 건축 비전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어제 오후 옛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건축 선언문을 발표하고 공공건축 사업 설계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등 건축 패러다임을 시민 중심의 관리 도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선언과 관련해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전포동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인근 초등학교 교실을 무상으로 사용해오다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폐원 위기에 처하는 등 공보유 강화라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지자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지만 폐원 위기를 겪는 어린이집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 아침까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한낮 기온이 28도 가까이 오르며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떨어져 낮에도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 20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3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잔뜩 지나고 있습니다. 내륙에는 짙은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하늘은 차차 더 흐려져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중부지방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오늘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한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한낮 기온 부산이 23도, 양산 25도, 창원은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단 남해와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낮 기온이 다시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 사드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크루즈 관광 산업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크루즈 관광 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부산항도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만 관광객 2,000명을 태운 크루즈선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사드 사태 여파로 중국 크루즈 관광객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다른 지역 관광객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겁니다. 노선들이 다양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항, 그다음에 담황 등 대만과의 상품들도 계속 기획해 나가면서 부산을 찾은 크루즈선은 지난 2016년 이후 가파르게 감소했지만 올해 반등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올해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년 내 크루즈 산업의 호황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크루즈 시장은 지난해 2,600만 명이 이용했고 4년 뒤엔 3,600만 명이 이용하면서 3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도 크루즈 손님을 위한 맞춤형 축제나 먹거리 쇼핑 등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크루즈 선사를 설립해 부산에 특화된 여행 상품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크루즈 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국적 크루즈 선사가 없이 국내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관광도시 부산의 명성에 걸맞게 이제 크루즈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착실히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제9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도시 브랜드를 알리고 관광 외교의 중심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나라 85개 도시 시도지사와 관광 업무 담당자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TPO 총회가 부산에서 열린 건 2003년 제1회 이후 16년 만입니다. A potentially contributing bridge of peace, it's equally true that tourism thrives and benefits local economies when there is peace, stability and security. 부산은 이번 총회를 통해 아태 지역의 관광 외교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82개 도시 대표들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상호, 호혜 원칙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마침 오는 11월 한 아세안 정상회의까지 개최돼 부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평화를 향한 세계인의 염원은 이곳 부산에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47만 명, 올해는 300만 명, 2021년엔 4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2년 TPO 출범 당시 본부 사무국을 부산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총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부산에 유치해놓고도 그동안 존재감이 미미했던 TPO 사무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지역 관광산업과 잘 연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가가 부산시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 누리톡톡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051FM의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이네요. 부산역 광장의 새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이 유라시아 플랫폼이 9월 19일 개관 행사를 가지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정식 인사를 했는데요. 네. 지하 1층, 지상 2층 복합 공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렸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면은 멋지네요. 북항 재개발까지 무사히 모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라며 만족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요. 또 조경이 멋지네요. 하지만 집회할 공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광장이 없어져서 아쉬워요 같이 집회를 할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댓글도 많았습니다.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분명한 목적을 갖고 탄생한 곳이죠. 앞으로 부산시의 각종 프로젝트들이 이곳에서 잘 수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도시철도 환승시간 조정이네요. 도시철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긴 소식인데요. 10월 1일부터 열차의 환승역 도착 시간이 약 1분에서 3분에서 6분으로 여유 있게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급하게 뛰어가지고 환승을 하다 보니까 아쉽게 환승을 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 혼잡한 가운데 안전사고 잦았는데요. 이번 조치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은 서면에서 환승할 때마다 열불이 났었음. 항상 뛰는 곳, 특히 2호선에서 1호선 갈 때라며 그간 짧은 환승역 도착 시간으로 겪은 불편을 토로한 댓글들이 많았고요. 네.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 다음 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라며 환승을 많이 할 때 늘어나는 환승 시간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환승역인 만큼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그동안 안전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요. 이번 환승 시간 조정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전천 후 다누비 열차네요. 다누비 열차 하면은 이제 태종대를 지나는 열차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태종대에 있는 순환 미니버스인데요. 벌써 이게 10년 동안 운행이 되다 보니까 소음이나 우천시 운행을 못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누비 열차가 10년 만에 새로운 열차로 내년 상반기부터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다시 가야 쓰겠다. 태종대 나이스 같이 반기는 댓글들이 많았고요. 또 추억이다. 어릴 때 여기 뒤에서 쫓아가고 그랬는데라며 다누비 열차에 얽힌 추억들도 재미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FM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성 등의 문제로 수입 시 반드시 식약청 신고가 필요한 일본산 티백용 여과지를 불법 수입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본부 세관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티백용 여과지 25톤, 시가 7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식약청 검사 절차를 받지 않은 A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차를 우려낼 때 사용하는 티백용 여과지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수입 시 반드시 식약처에 신고한 뒤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세관 측은 해당 티백용 여과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방사능이나 중급속 등 유해물질은 다행히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공사 계약과 해수욕장 모래 관련 비리 의혹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기장군이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직접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최근 군의회가 제기한 해수욕장 침식 방지용 모래 구매 업체 간의 입찰 담합 의혹과
기장군이 특정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실 검토로 1억 원 이상의 예상 낭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를 인용 보도한 부산 MBC 프로그램 빅벙커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그동안 해당 의혹들에 대해 입찰 공사와 관련한 행정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 위험한 의혹 제기라고 맞서왔습니다. 어제 저녁 5시 반쯤 해운대구 송정동 죽도 인근 해상에서 서핑객 56살 A씨가 바다에 빠져 1시간가량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A씨는 지친 상태로 발견됐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서핑을 하다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양 레저 활동을 할 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수영구 밀락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위에서 61살 김모 씨가 바다로 떨어져 인근 낚시객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의식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A 씨가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구경하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에게 지면서 이번 시즌 90회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롯데는 경기 시작부터 홈런을 맞는 등 1, 2회에 걸쳐 석점을 실점한 뒤 6회 말 이대호의 홈런으로 한 점을 따냈지만 결국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1대3으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이번 경기로 시즌 중간 전적 48승 90패 3무를 기록하면서 프로야구 사상 한 시즌 90회를 3번이나 겪은 첫 팀이 됐습니다. 축구 전용 경기장 조성과 관련한 논의의 장이 열립니다. 부산시 축구협회와 부산시 의회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부산 경제를 위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축구 전용 구장 개설에 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층 보도한 새마을 장학금의 각종 문제점과 관련해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장학금 배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요 시민단체 연합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특혜와 불투명성은 물론 법적인 논란까지 있는 새마을 장학금을 하루빨리 폐지해 시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입장을 부산시 측에 다음 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시 의원들에 대한 질의서 발송, 대시민 선전전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9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가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 열리는 어제 협의회에는 부산시장과 한국노총 부산본부, 부산경총과 NGO 등 관련 단체 대표 28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 상생협약 제안 등 일자리 창출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부산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부산형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BNK 부산은행이 시니어 고객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금융 소외계층으로 꼽히는 고령층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은행 측은 시니어 고객을 위한 10대 과제로 고령층 특화 영업점 확대 운영, 고령층이 보다 친숙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서포터즈 채용과 운영, 시니어 특화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 아침까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한낮 기온이 28도 가까이 오르며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떨어져 낮에도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 20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3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낮 기온이 다시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